클라우드 원은 누가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3년이 넘게 지나면서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구조를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그 플랫폼 기업들의 폐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이런 폐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끝내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0.001%라고 하는 극히 소수의 인원들, 즉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지구의 재산이 다 쏠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크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크라우드는 대단한 변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크라우드의 가장 큰 변신은 메타버스화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메타버스화를 통해서 NFT를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게 크라우드원이 2022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데 제공을 해준다는 이 크라우드원의 본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플라넷 ILX라든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또 앞으로 들어올 멀티월렛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문버디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컨트롤할까 하는 게 이제 마인도라고 하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었고요. 게임을 하고 있는 미스터가 이제 미스터 플러스로 바뀔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필고라든지 에픽 로또라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직급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은 제가 오늘 좀 시간 여정 관계로 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 지사의 설립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지사장이 소개가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금년의 사업 중에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싱가포르의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의 지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크 추라고 하는 이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인사를 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들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에 문버디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연간 회비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회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보면 25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프트 코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9만 원 정도의 지금 등록을 가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플라넷 I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플라넷 IX가 지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지금 해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그 지속적인 관심과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커들이 달라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런 게 없는데 플라넷 IX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도니까 이제 해커들까지도 플라넷 IX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넷 IX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첫 번째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고 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는 땅을 사고 팔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테리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테리토리를 만드는 게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NFT의 이제
그 구체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 테리토리를 만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 테리토리를 만든 순간부터는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화면을 제 마음대로 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테리토리 만들어진 과정 이런 걸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저녁 6시에 랜드마크 추첨이 있었습니다. 이 랜드마크 추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플러넷 IX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회사의 가장 기본은 그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수익 창출에 있는데 이 수익이 창출된 것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또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플라넷 IS는 이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하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에 지금 나무 심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인도, 우간다, 필리핀 여기에 지금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5월 달을 지구의 날로 정해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게 IST 토큰이라고 하면 땅 위에 지어지는 건물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매매에 있어서는 ISE 토큰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SE 토큰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지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모음으로써 IXE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회사가 드론 판매를 한정적으로 해서 20만 개만 판매를 하겠다 해서 이미 20만 개의 판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만 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Y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에 자기가 드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론을 1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Y스페이스 주식 1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드론은 향후에 매매나 대여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아마 3가지 정도 형태로서 가능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어디에 설치해서 이제 쓰레기를 주울 거냐, 즉, ISE 토큰을 채굴을 할 거냐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각 테리토리별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전더리 영역에, 그 다음에 레어 영역에, 그 다음에 언커먼 영역에, 커먼 영역에, 아웃라이어 영역. 그래서 5개 영역에 대해서 드론들을 넣고 있다. 넣을 수가 있다.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채굴량이 왕성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것은 장소에 관계없이 또 내 채굴의 업그레이드에 관계없이 6시간당 1개씩 지금 드론을 채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이점에 대해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을 잘 하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론 을 통해서 IXE 토큰으로 변환한 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건데요. 그거는 회사가 적정한 시기가 판단이 됐을 때 IXE 토큰을 교환을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XT 토큰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XE 토큰이 조성이 되고 나면 IXE 토큰을 사용할 공간이 필요할 건데 이거를 IX 미니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 13일 날 스냅샷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찍은 이후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든지 휴대폰이든지 한 지갑에서 한 개의 계정들만 오픈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이후에 5월 27일부터는 아이디와 비번이 아닌 지갑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지금 해킹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갑으로만 연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회사는 탈출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해킹들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그 해킹의 대상이 안 되길 바라야 되는데 무분별하죠. 그 사람들은 그 인정 사정이 없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그 자기 자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그 해킹되었을 때 그거를 회사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는 게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지금 토큰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지금 저희 토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더리움의 폴리곤 계열에서 하고 있지만 이 폴리곤 계열 블록체인에서 게임 순위에서 지금 두 번째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이런 다른 여타하는 게임 회사들을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탈중앙화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D앱에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순위에 진입해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 플라넷 IX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됐던 게 또 모든 근거로서 크라우드 플라넷 IX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할 때 엑시 인피니티라는 회사를 근거로 들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의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 플라넷 IX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플라넷 IX가 4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카고팩 사신 분들이거나 이제 그 전에 사신 분들이 민팅이 안 돼서 게임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민팅이 다 돼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바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해 나간다 하면 큰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겠지만 하나하나의 픽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회사도 인정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픽스를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테리토리를 만드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리토리의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것은 에어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더 발전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섹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섹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섹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존이란 걸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존을 또 이제 형성하고 나서는 도메인이란 걸 만드시면 가장 왕성한 스테이킹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이상이 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게임이란 걸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항상 염두에 그래서 앞전에는 허구한 날 논다는 이야기를 게임을 하는 자식들이나 우리들에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행동을 했느냐,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에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섹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팀을 이루어서 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메인을 만들어 가서 더 많은 수익들 놀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테리토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건물들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리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한 좌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 땅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에어리어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레전더리는 50개가 되어야 내가 에어리어를 만들 수가 있고 레어 영역은 40개를 전부 다 연결을 시켜야 내 영역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언컴먼은 30개고 컴먼은 20개,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는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라는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남들에게 내가 둘러싸였을 때 내 땅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 땅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팔라고 들어왔을 때 인커밍 비드에 여러분들 땅을 파세요 하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팔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에어리어를 만들 때 내가 협조를 한 만큼 또 내가 만들려고 할 때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해 주실 겁니다. 갖고만 계셔서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플라넷 IX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에 팔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플라넷 IX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게임이면서 끝이 결정 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 가면 갈수록 계속 이어지는 게 플라넷 IX고 끝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몇 달, 1년, 2년 하고 말 10년 지속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빨리 습득해서 남들과 같이 합류하는 것만이 이 게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넷 크라우드 1에 들어와서 플라넷 IX를 즐기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하면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동료들과 또 함께 보내게 된다 하면 크라우드 1의 사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플라넷 IX에서 소득을 내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메타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시는 시작은 11월 7일부터 합니다. 11월 7일부터 메타버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크라우드 사업을 하면 어렵다 하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다는 개념을 깨트리고자 하는 게 메타버시다 하는 거고요. 그럼 메타버시가 어떤 거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시는 11월 7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금 사전 등록 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거냐 하면 암호화폐, 즉 NFT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만들면서 이걸 게임화했다 하는 게 메타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NFT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게임을 접목시켰다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남이 팔지 않겠다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올 수도 있는 그런 게임화시킨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시닷컴에 등록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만 집어넣게 되면 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 11월 7일 날
시작이 됐을 때 배우는데 2분도 안 걸린다 하는 게 이것의 가장 큰 테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6, 70대인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좀 그 여태까지는 어렵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는 아주 쉽게 즐길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NFT를 거래하는 시장을 형성시키는데 여기에 게임이 같이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패키지는 99유로, 499유로, 2,499유로, 그동안 9,999유로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당분간은 지금 9,999유로를 판매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4,999유로로 바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시 부스터라고 해서 5,000유로짜리가 별도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니콘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4,999유로를 하게 되면 유니콘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모든 수당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이제 메타버시도 역시나 투자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개인 투자성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999유로였던 유니콘의 몸값을 4,999유로로 쪼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크라우드 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메타버시를 만들어서 가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떤 거냐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9,999유로였던 게 4,999유로의 유니콘과 5,000유로의 부스터라는 걸로 쪼개서 새롭게 출시가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금 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플라넷 IS에서도 이번에 메타버시처럼 이렇게 BP도 주고 직급수당도 처음부터 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BP도 주고 또 직급도 올라가게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5월 31일까지 기한에 한해서 지금 랭크 포인트가 100%더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터 패키지에는 30BP를 주면서 60RP가 되고 유니콘에서는 지금 9,999유로였을 때 3,000BP를 주면서 6,000RP를 준다. 그래서 직급은 2배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직급 가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 4월까지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밋밋한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독특한 직급 수당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독특한 이 직급수당 체제 때문에 여태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급수당은 내 직급에 의해서 수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에 의해서 21단계 직급으로 나누어서 n분의 1을 해서 준다 하는 게 저희 직급수당의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올린 이익금의 50%를 받아와서 우리에게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라 협력사들의 매출 이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게 직급수당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말 그 저희와 같은 직급수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회사도 없습니다. 직급수당이라 주어지면 내 소실적 매출에 대해서 그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는 게 다른 회사들의 직급수당이고 또 그 매출이 직급에 따라서 올라오지 못하면 직급도 떨어지는 성격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한번 올라가면 직급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5월 30일까지 회사가 주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뭐냐면 150%의 옵션을 더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의 V5를 주고 또 150만 원 상당의 옵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100만 원에 내가 그 패키지를 구매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250만 원 상당의 패키지를 나에게 주더라 하는 게 지금 5월 30일까지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150% 보철 옵션이 이런 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급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2배로 빨리 갑니다 하는 겁니다. 100% 랭크 부스터, 즉 3,000 pp가 올라오면 랭크 포인트는 6,000 랭크 포인트를 받습니다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메타스트림 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스트림 보너스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패키지를 보게 되면 99유로가 100 V5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V5의 가치는 대략적으로 1유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유로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구매하셨던 구매하지 않으셨던 내가 등록한 이후에 250명이 가입하게 되면 일주일마다 나에게 1유로의 V5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4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 몇 주가 지났죠? 3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왜 그럼 지금 우리에게 수당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한 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 그 누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한 주로 해서 버추얼 옵션을 150%를 주어지고 있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 단위는 125%, 100%, 90%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트림 보너스는 내가 어떤 문값이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몇 사람이 등록을 했고 내가 등록한 이후에 몇 사람이 가입을 했고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회사가 11월 7일 출시 이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주 그 보너스로 주어진다 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빨리 등록을 했느냐 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돈을 패키지를 구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V5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열렸을 때 내가 NFT를 살 수 있는 머니를 확보하고 있다. 토큰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씩 해서 24주가 모이면 240V5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0유로의 가치만큼을 가지고서 내가 게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밑잡으로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metaverse.com에 들어가서 이메일 등록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에 보다 확실한 그 꿈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런치 기간 동안에 이제 메타버시가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스톡홀름에서 블록체인 엑스포에 플라넷 IX와 그다음에 우리 메타버시가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비자 허가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티켓을 판매했지만 실질적으로 스웨덴에 입국 허가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비자 발급받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회사가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6월 달에 두바이에서 행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6월 달이 되면 두바이는 낮의 온도가 50도를 넘어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행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기에는 부담이다. 작년에 그 두바이 엑스포가 있을 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날씨가 더운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난번에 스톡홀름을 가겠다고 이벤트에 가서 구매하신 티켓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보시게 되면 10월 두바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월 두바이에 행사를 하시려고 하면 직접 구매뿐만 아니라 이미 구매되신 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아이디로 보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옥토버 두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월 달에 두바이에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세 번째에 9월, 10월 달에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두바이에서 하겠다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안 그러면 싱가포르 지사 오픈식으로 이어질지 그거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7, 8월경에 또 2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시가 우리에게 나오는 그날까지 회사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든 이제 6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블록체인 엑스포를 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엑스포를 10월 달에 두바이에서 하게 되면 우리 메타버시와 플라넷 IX가 메인 스폰서로서 참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블록체인 엑스포 행사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업계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메타버시에 등록을 많이 하셔서 블록체인 노드가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메타버시의 발전에 있어서 그 도움을 주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점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 어떻게 보면 가십적인 면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런 가십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활동을 한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보느냐 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그 메타버시가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변수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메타버시는 NFT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만든다 하는 거는 이미 지금 NFT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거기에 뭐를 받아들였다? 게임을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NFT 시장에 메타버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어질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NFT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핵심 분야 5가지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공격하겠다 하는 키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NFT 시장은 무궁무진한 시장이고 자본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선점해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같이 나아간다면 한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세력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을 통한 메타버시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NFT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가늠해 보시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사이트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버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대해서, 크립토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가 들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 하는 것을 주는 사이트가 지금 문버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버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디지털 시대에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라우드온을 만나서 앞으로 바뀌어질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함께 나간다면 그건 바로 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문버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서 알고 있으면 그 누구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게 탈바꿈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탈바꿈될 수도 있는 세력을 이 크라우돈이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일말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세력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힘이 보태지면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을 통해서 크라우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휴 협력사들의 바람이 어떤 건가? 그 회사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금 6명의 프레지던트 인정식이 지난 두바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도 지금 앞서 이런 모든 스폰서들이 이루한 것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단상에 올라가서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박은태 프레지던트님, 박동인 프레지던트님 이런 분들 보십시오. 정말 모든 걸 이룬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아미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축하해주는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버팀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회사가 버텨주면 내 역량은 나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변 분들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회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여러분들의 가고자 하는 그 길도 순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크라우드 원에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 구성이 이상해져서 준비했던 여러 다른 자료들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부족한 준비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